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심리 길라잡이 진이입니다. 오늘은 우리 마음속에서 때때로 휘몰아치는 폭풍과 같은 감정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다스릴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바로 감정 조절의 기술입니다. 감정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때로는 우리를 압도하고 통제 불능 상태로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현대 사회는 스트레스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어 감정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하면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업무 효율이 저하되며 심지어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정의 본질부터 이해하고 실질적인 감정 조절 기술들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감정 조절의 심오한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가장 먼저 감정 조절의 첫걸음은 바로 감정 인식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짜증이 나는 건지, 화가 나는 건지, 아니면 불안한 건지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기분이 안 좋다고만 느끼는 것이죠. 감정을 인식한다는 것은 마치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증상을 정확히 알아야 올바른 처방을 내릴 수 있듯이 감정을 정확히 알아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감이 몰려온다면 단순히 짜증난다고 생각하기보다 내가 지금 불안함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 인식을 돕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감정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느꼈던 감정들을 기록해보세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 감정의 강도는 어땠는지, 그리고 그 감정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자신의 감정 패턴을 파악하고 특정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을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감정 단어 사전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놀라움 등 기본적인 감정 외에도 실망감, 좌절감, 서운함, 뿌듯함, 만족감 등 더욱 세분화된 감정 단어들을 익히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 적극적으로 사용해보세요. 이렇게 감정을 세분화하여 인식하는 훈련을 통해 우리는 더욱 미묘하고 복잡한 내면의 감정까지도 포착할 수 있게 됩니다. 감정 인식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감정 수용입니다. 많은 사람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회피하거나 억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슬픔을 느끼면 슬퍼하면 안 되라고 스스로를 다그치고 화가 나면 화를 내면 안 되라고 억누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이며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슬픔은 상실을 인정하고 애도하는 과정에 필요하고 분노는 부당함에 맞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감정을 억압하면 오히려 사라지지 않고 내면에 쌓여 언젠가 더 큰 문제로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감정 수용은 마치 손님을 맞이하듯이 내 안에 찾아온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지금 내가 슬픔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판단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죠. 마치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듯이 내 감정을 한 발짝 떨어져서 관찰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고 그 감정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감정 수용은 감정 포기와는 다릅니다. 감정 포기가 감정에 휩쓸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면 감정 수용은 감정을 인정하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할 여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발표를 앞두고 극심한 불안감을 느낀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불안감을 억누르려 하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때 내가 지금 발표 불안을 느끼고 있구나. 충분히 그럴 수 있지라고 감정을 수용하고 이어서 이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나는 최선을 다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감정 수용은 자신에게 연민을 베푸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시작점입니다. 감정 인식과 감정 수용을 통해 감정의 기초를 다졌다면 이제는 적극적인 감정 조절 기술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기술은 심호흡입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심호흡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를 직접적으로 조절하여 감정을 안정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할 때 호흡은 얕고 빨라지며 가슴으로 쉬게 됩니다. 이는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듭니다. 반대로 심호흡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하여 몸을 이완시키고 마음을 평온하게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눕습니다. 한 손은 가슴에, 다른 한 손은 배에 얹습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5초 정도 숨을 참고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배가 다시 납작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때 들이마시는 시간보다 내쉬는 시간을 길게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4초 동안 들이마시고 2초 동안 멈추고 6초 동안 내쉬는 4-2-6 규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5회에서 10회 정도 반복하면 놀랍게도 불안감이나 분노가 진정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긴장될 때, 누군가와 갈등이 생겨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심호흡은 언제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감정 조절 도구입니다. 심호흡은 단순히 호흡을 조절하는 것을 넘어 현재 순간에 집중하게 하여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으로부터 잠시 벗어나게 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 감정 조절 기술은 감정 라벨링입니다. 감정 라벨링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정확한 단어로 명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감정 인식과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감정을 단순히 느끼는 것을 넘어 이것은 불안이다, 이것은 좌절감이다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행위는 그 감정으로부터 심리적 거리를 두는데 도움을 줍니다. 마치 복잡한 서류 더미 속에서 특정 서류에 정확한 라벨을 붙여 정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벨을 붙임으로써 우리는 혼란스러운 감정의 덩어리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통제 가능한 대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뇌과학적으로도 감정 라벨링은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UCLA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감정을 담당하는 뇌 영역인 편도체의 활성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감정 라벨링은 감정의 강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지금 내가 엄청나게 화가 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것은 분노감이다라고 명확하게 정의해보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억울함을 느끼고 있구나, 또는 나는 지금 이 일로 인해 무력감을 느끼고 있구나와 같이 더 세분화된 감정으로 라벨링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우리는 감정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다룰 수 있는 주체적인 위치에 서게 됩니다. 감정 라벨링은 부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감정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때 나는 지금 기쁨을 느끼고 있어, 이것은 감사함이구나 라고 라벨링하면 그 긍정적인 감정을 더욱 명확하게 인식하고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감정 조절 기술은 생각 바꾸기 또는 인지 재구성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종종 우리가 어떤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내 전화를 받지 않았을 때 나를 싫어하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실망감이나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바쁜가 보네, 나중에 전화하겠지라고 생각하면 비교적 평온한 감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상황이라도 우리의 생각이 감정을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지 재구성은 비합리적이고 왜곡된 생각을 찾아내어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생각의 오류로는 흑백 논리모 아니면 또 과잉 일반화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 부정적 필터링, 긍정적인 것은 무시하고 부정적인 것만 보는 것, 파국화 최악의 시나리오만 상상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의 오류들을 알아차리고 다른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에서 작은 실수를 했을 때 나는 역시 아무것도 제대로 못해라고 생각하는 대신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 중요한 건 다음부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 바꾸기를 연습하는 좋은 방법은 세 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는 것입니다. 첫째, 내 생각이 정말 사실일까? 둘째, 내 생각에 다른 증거는 없을까? 셋째,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이 질문들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보다 유연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 바꾸기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며 마치 근육을 단련하듯이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네 번째 감정 조절 기술은 문제 해결 지향적 접근입니다. 감정은 종종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쌓여있는 업무 때문에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단순히 불안감을 억누르기보다 그 업무를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지향적 접근은 감정을 유발하는 실제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를 밟는 것입니다. 이 접근 방식은 감정에만 매몰되지 않고 행동으로 나아가게 함으로써 감정 조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를 수 있습니다. 첫째,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감정적으로 힘든가? 예를 들어 내일 제출해야 할 보고서가 너무 많아서 불안하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둘째, 가능한 해결책들을 브레인스토밍합니다. 실현 가능성과 상관없이 떠오르는 모든 아이디어를 적어봅니다. 밤을 새워 다 한다.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상사에게 기한 연장을 요청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먼저 한다 등입니다. 셋째, 각 해결책의 장단점을 평가하고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선택합니다. 넷째, 선택한 해결책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합니다. 만약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른 해결책을 시도하거나 문제 해결 전략을 수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한 해결책을 찾으려 하기보다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작은 진전이라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감정의 강도가 약해지고 성취감과 통제감을 느끼게 되어 긍정적인 감정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감정 조절 기술은 자기 돌봄과 건강한 생활 습관입니다.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는 감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거나 영양가 없는 음식을 섭취하거나 운동을 전혀 하지 않으면 감정적으로 취약해지기 쉽습니다. 충분한 수면은 감정 조절 능력에 필수적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뇌 부위의 기능이 저하되어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거나 감정 기복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 78시간의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설탕이 많거나 가공된 식품보다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통해 뇌 기능과 감정 안정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행복 호르몬인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하여 기분 전환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루 30분이라도 가볍게 걷거나 좋아하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감정 상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미 생활이나 여가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도 자기 돌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음악 감상, 독서, 그림 그리기, 자연 속에서 시간 보내기 등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찾아 꾸준히 즐기세요. 이러한 활동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벗어나 재충전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기 돌봄은 단순히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가 건강해야 타인과 더 잘 관계 맺고 삶을 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감정 조절 기술은 사회적 지지 활용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습니다. 어려운 감정을 혼자 사귀는 것보다 믿을 수 있는 친구, 가족, 동료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감정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부담을 덜고 공감과 지지를 통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에게 꾸중을 듣고 화가 났을 때 혼자 끙끙 앓기보다 친한 동료에게 털어놓으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조언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모든 감정을 털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주변에 마땅한 사람이 없다면 전문 상담가나 정신, 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매우 현명한 선택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은 전문가의 객관적인 조언과 체계적인 도움을 통해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지지는 감정의 폭풍 속에서 우리를 지탱해주는 든든한 닭과 같습니다. 연결감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이며 이는 감정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일곱 번째 감정 조절 기술은 마음 챙김 MINDFULNESS입니다. 마음 챙김은 현재 순간에 대한 의도적인 비판단적 인식을 의미합니다. 즉,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휩쓸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생각, 감각,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마음 챙김은 명상과 유사하지만 명상이 특정 자세나 환경을 요구하는 반면 마음 챙김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커피를 마실 때 커피의 향기, 따뜻함, 맛에 온전히 집중하거나 걸을 때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 바람이 스치는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마음 챙김의 핵심은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그저 그 감정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 챙김을 통해 우리는 감정과의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감정을 관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매일 5분에서 10분 정도 마음 챙김 명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합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판단 없이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가져옵니다. 꾸준한 마음 챙김 수련은 감정적 반응성을 줄이고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을 높이며 전반적인 정서적 안정감을 증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정 조절은 여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정 조절은 한두 번 시도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마치 운동을 통해 몸을 단련하듯이
꾸준한 연습과 시행착오를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잘 안 될 때도 있고 다시 감정의 폭풍에 휩쓸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을 자책하기보다 괜찮아, 다시 시도하면 되라고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을 추구하기보다 더 나아지는 나를 목표로 삼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모든 감정 조절 기술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보고 자신만의 감정 조절 툴킷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호흡이 잘 맞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운동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감정 조절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자신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며 궁극적으로는 더욱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정의 폭풍이 아닌 잔잔한 평화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